성매매 여성인 32살 먹은 이 씨, 네. 이 여성이 괴한한테 살해당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얘가 얼마나 급하게 이 도망을 쳤냐면 네. 범행에 쓰인 흉기, 입고 있던 옷도 거의 벗은 상태, 속옷도 현장에 놔두고 예.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놈을 검거를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참 답답하죠.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 사건인데. 여관이요. 오늘은 미제 사건 하나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 간만에 저는 보내요. 그런 것 같으네요. 염 교수님 할 때 또 미제 사건을 거의 빼다시피 네. 해서.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부산 사건이에요.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 사건인데. 여관이요. 2003년 8월 23일 날 네. 23시경이에요. 아우, 아주 완전 밤이네요. 그 부산 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2가 네. 그 여관은 뭐 지금 어차피가 다 알 것 같은데 초원장 여관이요. 초원장 여관. 초원장 여관 306호에서 네. 성매매 여성인 32살 먹은 이 씨, 네. 이 여성이 괴한한테 살해당한 사건이에요. 성매매 여성이요. 예. 모텔 그러니까 여관 안에서. 예, 그 306호에서 이 여관 자체가 3층짜리 여관인데 오래된 여관이에요. 오래된 여관이겠죠. 오래된 여관이랍니다. 그 당시에 이 범인은 여관에서 이 여성을 불렀어요. 아. 예, 부르고 이제 성관계 중에 네. 왜 성관계 중이었다고 단정하냐면요. 네. 콘돔 사용한 콘돔이 발견됐어요. 아, 콘돔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 중에 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둘 사이에. 네. 뭐 이제 뭐 추정은 뭐 결과론적인 거지만 추정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관계 중에 싸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혹시 이 범인의 어떤 열등감을 자극할 만한 언사나 행동이 그 여성이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제 경찰은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추정 그렇고요. 예. 성관계 중에 사람 살해한 일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범인이 이 여성을 칼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밀하게 감식을 했는데요. 네, 네. 아마 그 이제 혈흔 자국을 보고 알은 것 같아요. 혈흔. 벽에 이렇게 혈흔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피해자의 손바닥 예, 혈흔. 예. 그러면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면서 도망을 치려고 했던 흔적. 그렇게 보이네요. 일어나서 예, 벽 예. 쪽으로 막 이렇게 묻었. 응? 예. 그래서 그러고 또 여관 안에는 그 피해자가 흘린 피로 낭자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공격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요. 아마 그 비명 소리가 나고 또 옆방 같은 데도 손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한테 어떤 형태로 연락이 돼서 주인이 달려왔는데 아주 간발의 차로 요놈이 도주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놈을 검거를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참 답답하죠. 그 당시에 얘가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냐면 네. 범행에 쓰인 흉기 그거 그냥 놔두고 갔고요. 심지어는 지가 입고 있던 옷도 거의 벗은 상태, 속옷도 겉에까만 그냥 어불정 걸치고 간 거예요. 속옷 다 그냥 현장에 놔두고 예. 도망을 친 겁니다. 예. 사실은 일견 이렇게 얘기 들으면 우리 구독자님들 그럴 거예요. 아유 콘돔에서 DNA 나오고 속옷에서 DNA 나오면 금방 잡지 뭐.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시대적 병행이 2003년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네, 네. DNA법이 2010년도에 나왔고요. DNA가 본격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지금 막 와서 닫고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DNA 하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0년대에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됐어요, 2003년경에는 DNA라는 게 그닥 아마 회자되지도 않았어요. 네. 사람들 네. 입에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칼을 회수해 가지고 경찰이 당연히 이제 제일 그때 수사하는 건 뻔해요. 칼 손잡이에서 지문 제취하는 거. 예. 그 뭐 아주 그냥 그때는 그냥 뭐 최고의 수사죠. 근데 지문이나 DNA 도출 이런 거 다 안 됐어요. 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말에 따르면요. 네. 그 당시에 발견된 이 범인의 속옷을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는데 딱 드는 순간 악취가 진동을 해서 욱 할 정도였대요. 안 빨았구나.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 성관계 시도 이 중에 어떤 그 불결한 부분 이런 거 냄새 때문에 그 피해 여성과 어떤 다툼이 있었고 그 여성이 뭐 냄새가 난다든지 뭐 시고라고 할 수도 있죠. 하여튼 이런 거 어떤 모멸적이라고 느껴지는 언사라고 판단해서 범행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정도 하거든요. 네네. 애초부터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여관에 불렀다면 이런 식으로는 안 하죠. 그러니까 허술하죠. 예. 그래서 분명히 그 둘 사이의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어떤 말 속에서 이 갈등이 야기된 건 명확하다. 이제 경찰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이제 결과적으로 못 잡았잖아요. 네. 꼬이게 된 계기는요. 네. 최초 목격자 및 그 연관이 있는 여관 측, 이 사람들이 성매매 그 운영하는 측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관 업주가 성매매 여성 불러주면 불러줬겠죠. 자기 처벌받잖아요. 어쨌든 불러준 건 사실. 그 다음에 여관 업주가 전화하면 그 성매매 운영하는 사람, 네. 이 사람들도 또 처벌받잖아요. 네,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을 막 했어요. 또 피해자 휴대폰을 숨기는 등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은 아유. 애초에 꼬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성매매 관련 혐의가 두려워서 허위 진술을 했던 거예요. 예, 예. 이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천번이야. 이런 게 이 사건, 살인 사건 큰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을 그냥 망치게 하는 초등수사에서 어긋나 버리면 방향 어긋나면 정말 수사 실패할 확률은 높아요. 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럼 네. 피해자는 어떤 사람인가? 네, 이 여성은 누구?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피해자 보니까 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학대를 엄청 당했어요. 아유, 참 어떻게? 예. 그래서 가출을 합니다. 청소년 때 네. 가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이 가폭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원만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거고요. 그리고 오직하면 가출하고 난 이후에 집 나오고 나서 자기네 가족들하고 소식 완전히 단절해 버렸어요. 보기도 싫었던 모양이에요. 네, 네. 여자가 나와서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결국 선택한 게 그렇죠. 성매매 여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요. 성매매 여성이. 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커서 20살이 넘으면서 이 여성이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귀가를 해서 가끔씩 남동생도 챙기고 그다음에 가족들한테 돈도 조금씩 보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착하네. 근데 특이한 점은 살해되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한테 통화가 한 번 있었는데 엄마 나 요즘에 스토킹 당하고 있어. 이런 연락을 엄마한테 한 적이 있었다고 엄마가 말을 해요. 예, 예. 이 바람에 또 이것도 또 이것 때문에 또 꼬이기 애매하네. 시작해요. 스토킹 한 놈을 또 유력한 용의자니까 그걸 막 수사에 들어가야 잖아 경찰이. 안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막 여관 주인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그다음에 엄마의 이 진술 이런 거 등등이 사실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대상이 넓어지잖아요, 스펙트럼이.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이 범인은 신장이 한 170cm 가량 된대요. 중키네요, 그냥.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거는 요 새끼는 혈액형은 나오죠. 속옷 같은 거 뭐 네, 이게 다 네, 발견됐으니까 예, 예. 혈액형이 O형이에요. O형이고. O형 요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 자식이 안경을 놓고 갔어요. 아, 급하니까 안경도 놓고. 안경도 놓고 꼈어요. 이거 눈도 빼고 간 놈이에요. 네. 진짜 근데 급했네. 봤더니 안경 오른쪽은 마이너스 0.5 시력이고 아유, 왼쪽은 마이너스 0.25 시력이에요. 많이 안 보이네. 근데 이제 뭐 눈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일상생활에는 크게 뭐 이상이 있는 수준은 아니라며요. 네. 아예 못 보는 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이 안경은 한 10만 원대 정도의 안경이라고 그래요. 또 시계도 풀어놓고 갔어요. 시계도. 시계는 이제 건강성 기능만 들어가 있는 저가 제품. 예. 그 시계 하나 놓고 갔고 칼은 아주 이 날이 아주 곤두서 있어요. 날카로워요. 칼은 어떻게 쓰는 거야? 연마를 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 칼 종류 자체가 그렇게 이 날이 예민하지는 않는 칼이래요. 예. 근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도루쿠 수준, 그 면도날 수준. 네. 그러니까 연마를 오히려 했다. 예. 이렇게 보고
이거 이제 추후에 다시 이 칼이 어떤 칼인지 추정하는 거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현장에 놓고 갔던 거 보면 이제 땀 냄새가 아주 거의 쩔다시피 한 냄새. 예, 옷에서 악취가 이렇게 드는 순간 악취가 나서 못 견딜 정도였다고 네, 하니까요. 네. 이제 그런 이 범인이 남긴 흔적은 그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용의자를 경찰이 추정을 해봐요. 옷의 악취로 봐서 이거는 여름에도 혹시 긴팔옷을 입는 사람, 땀으로 절었으니까 그래서 그 영도 인근에 있는 선박 부품 공업사 직원. 왜 그러냐면 특히 용접을 할 때는 긴팔을 입고 한대요. 이 불똥이 튀니까. 네, 용접사들. 여름에도 네, 용접사들 그래요. 용접공들이 네. 긴팔 옷을 착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박 부품 뭐 이렇게 뭐 용접하고 이러는데 종사하는 여름에도 긴팔을 입다 보니까 냄새가 쩔어 있는 게 아닌가, 땀 냄새가. 요렇게 이제 경찰이 추정도 해보고 바로 경찰이 그 영도 인근에 있는 선박 부품 공업사 이 수리상 같은데 그 연관된데 이런 데를 전부 다 나가갖고 탐문수사해서 용의자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거기서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니 근데 그 오히려 그 선박 부품 공업사 같은 데서 이 이야기 하기를 이거는 용접하는 우리들보다는요. 용접하는 우리들은 긴팔 옷은 입고 할지 몰라도 용접일 끝나고 나면 속옷 못 갈아입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는. 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우리 용접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장기간 어떤 배 타고 나가가지고 고기 잡고 제대로 못 갈아입는 선원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선원일 가능성이 이 크다. 근처라면 네. 이런 그 의견들이 더 많았어요. 선원일 가능성이 있네. 그러니까 뱃사람을 주목을 한 거예요. 뱃사람을. 예. 그래서 경찰이 이제 속옷을 가지고 가고 봐요. 속옷 윗도리는 이거는 태창. 대창 옛날 유명했죠. 네, 메비우스. 대창. 그리고 하의에는 삼성 메디칼이라고 써 있어요. 메디컬이요? 삼성 메디컬.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기를 가지고 범인이 어떤 직업군에 있는지 혹은 뭐 이 범인 뭐 이걸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국제시장 같은 데를 가요. 아하. 경찰이. 예. 그 국제시장에 가서 그 들고 가. 어. 태창 삼성케미칼이라고 쓴 예. 반츠 이거 들고 가서 이제 삼성케미칼. 그 국제시장 상인들한테 보여주면서 탐문 수사를 들어가죠. 예. 그랬더니 그곳은 선원 소개소 같은 데에서 아 선원. 선원을 소개해 주는 네. 소개소 같은 곳에서 작업복을 지급을 해준대요. 선원을 소개하면서 네. 작업복을 지급해 주면서 속옷 세트도 준대요. 갈아입으라고. 예, 속옷 세트도 또 장비도 이렇게 일괄 지급할 때 준다는 것만 세트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선원이 있는 옷이었. 결국 선원 반츠였던 거예요. 선원 팬티였던 거예요. 그리고 양말도 발견됐거든요. 양말도 현장에서 갖고 왔어요? 양말도 거의 선원용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이 범인은 선원이거나 네. 아니면 적어도 선원과 그 관련된 그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일 것이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이 도출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원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찰들은 이제 그 폭을 넓히죠. 어시장 종사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고기 파는데. 어시장 물고기 파는데. 그러네. 예. 어시장 종사자도 또 이런 속옷 입었을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러네, 예. 그래서 거기도 염두에 두고 저 수사를 해요. 그리고 경찰이 아까 그 발견한 칼을 갈아입는 칼. 확인 예. 하고 했더니 그게 체납기용 칼이라고 그러네요. 저기 오징어 잡고 이러는 거. 예, 맞습니다. 체납기용 칼인데 그거를 아주 날카롭게 갈아놨잖아요. 이게 칼을 이렇게 가를 필요가 있나요? 체납기 낚시하는데. 네네. 그랬더니 이 탐문을 해보니까 오징어가 잡히면 빨리 이거 수거해야 오징어를 빨리 잘 베어내려고 이 체납기용 칼을 쓰는 이 선원들이 칼을 간대요. 빨리빨리 잘라 끊어내려고. 빨리 끊어내려고. 예, 맞네. 뭉툭하면 이 예. 줄도 잘 안 끊어지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칼을 갈아야 한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럼 종합하면 범인은
오징어 채낚기를 하던 어부 내지는 네. 선원일 가능성이 네, 네. 높다고 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나와요. 이제 이렇게 이제 유추가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경찰 수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학기 배. 그렇죠. 채낚기 배 수사로 들어가요. 예. 당연히 채낚기 배. 근데 부산에 많을 텐데. 이게 문제입니다. 선택적이 아니야. 사건 전후에 이제 출항 기록을 전부 전수조사해요. 예. 배 뜨기 전에 항상 출항 기록이 있잖아요. 모두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주먹구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막말로 썼다가도 저 공책 같은 데 써놨다가 찍 찢어서 버리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항 기록에서 별반찬 없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예, 지금은 꼼꼼하게 하는데 예, 그랬던 것 같고 또 그 당시에 사건 전후로 볼 때 이 부산항에 이 떴던 오징어 채낚기 배가 70여 척 정도가 아유, 된대요. 맞네. 70여 척 정도 배가 출항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만 추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채낚기용 그러면 선장을 찾아가서 조사를 해보면 되잖아요. 예. 그때 70여 척 갔을 때 직원들 전부 명단 내놔. 근데 명단은 모르지. 없으니까. 그 사람 기억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기억으로 얘기하는 뭐 이웃집에 사는 김 씨, 권 씨, 뭐 최 씨는 얘기하면 경찰이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았던 거예요. 많아요. 그때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았고 특히나 또 그중에서 불법 체류자였다면 예. 그러면 이거 신원을 확정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경찰이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 안 해놓으면 이런 에러. 예. 이제 이게 이제 채낚기용 배 수사하면서 실패한 그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이 초창기에 여관 주인이라든지 성매매업소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휴대폰을 감추고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닌 그 방해행위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현장에 유리된 증거물이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안경도 있고. 이 모텔 주인 등 목격자가 있고 또 그 모텔 옆에 살고 있던 주민이 아주 그냥 도망가는 걸 직접 봤어요. 그럼 목격자도 짱짱하게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검거가 안 됐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어떤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증거물도 많고 목격자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또 성매매업소 와서 아가씨 불러주세요 할 때 봤잖아. 직접 그렇지. 여관 주인은. 예. 그다음에 이 성매매업소 그 여성들을 보내면 성매매 운영하는 놈들이 20분으로 시간을 정한대요. 20분이요. 그 성매매 한 번 하는데 20분으로 저 맥시멈 정해놓고 20분 지난 다음에는 여자가 바로 그 성매매업소로 별일 없이 끝났습니다 하고 전화를 해줘야지 종료된 걸로 본대요. 왜? 진상이 많아서. 그렇지, 많지. 그러면 성매매업소 주인도 수시로 전화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성하고. 그랬던 건데 하여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증거도 이렇게 많고 목격자가 있는데 이게 못 잡았다면 부산경찰이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이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이게 결국은 미궁으로 계속 가버리니까 2018년도 2월 달에 그 아래에서 이 방영을 해요. 이거. 이거 못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네. 아마 이 제보 같은 거를 바란다면서 방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보가 하나 들어와요. 네. 항상 그러더라고. 방송하고 나면 제보가 꽤 들어와요. 그렇죠. 사건도 근데 이제 영양가 없는 것도 많고 엄청 고생하는 것도 많이 들어와요. 네. 근데 그 내용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영도에 있는 조선소 직원인데요. 그 딸이 제보를 했어요. 자기가 그 이 사건이 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이래요. 얼마 안 돼서요. 아버지 있는 저 조선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귀환이 나타나갖고 갑자기 가슴을 만지면서 확 만지더니 싹 하니까 씩 웃으면서 그냥 여유 있게 도망을 갔다는 거야. 그거 당했는데 인상착의가 거의 갔다. 그 이후에도 또 아버지 직장으로 가던 중에 그 교환 그 사람 비슷하더라는 거야.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를 보더니 내 자전거에 돌멩이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와서 좀 봐줘. 그래서 어디요 하고 딱 다가갔더니 살펴보는데 갑자기 내 머리채를 끄집어 끌고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거기서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거야.
아침 퇴근하던 외국인 선원이 있었대. 아. 그 사람이 보고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네, 뭐야 네, 하고. 네, 네. 그러자 이놈이 도망을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가슴 만지고 간 놈. 네. 그놈하고 같더라는 거야. 같은 놈이더라는 거야. 아. 사건 전후에서 이 인상착의 몽타주도 그랬거든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놈이 나한테 2번이나 이런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배회하면서 활동하는 놈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러면 그 외국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국 아저씨로 본 거 아니야? 그렇죠. 이 피해자는. 피해자는 그렇게 본 얘기가 거죠. 그런데. 예. 뭐야? 이 여성이 그 피해를 당했다는 현장하고 그 아까 그 여관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불과 1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얼마 안 되네. 바로. 거리가. 예.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보가 이제 방송에 들어와 가지고 또 한참 시끄러웠었어요. 네. 그래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뭐 이제 몽타주 배포하고 난리 쳤지만 뭐 아직까지 지금 미제인데. 네. 자, 그러면 요 사건은 이제 좀 자세히 내가 살펴보면 보시죠. 목격자가 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실은 살려주세요 하고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이 꽤 많아요. 예.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은 여관 맞은편 집에서 거주하던 주민이에요. 바로 옆집 아저씨. 여관 맞은편 옆집. 집. 옆집. 늦은 시간이라서 소리가 잘 들렸대요. 네, 그렇지. 늦은 시간인데 처음에는 아 하는 여자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아 하는 이런 그 비명소리가 크고 아주 길게 들렸다는 거예요. 공격당했나 보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 상태는 한 10군데 이상 찔리고 베인 네. 치명상이에요. 네. 이건 살해 의도가 충분한 급소노리고 막 찔렀어요. 예. 그 보면은요. 왼쪽 가슴 깊숙이 들어갔어요. 이거 뭐겠습니까? 심장에 꽂힌 겁니다. 제대로 꽂았네요. 제대로 꽂은 겁니다. 흉부 자창. 예. 그다음에 찌른 후에 방향을 2번씩 바꿔요. 뭐야? 비틀어요. 이거 킬러인데. 이거는 채낚기 오징어 하면서 배내면서 이렇게 터는 거하고 유사해요. 일반적으로 푹 찔렀다 빼거든요. 예. 근데 푹 찔른 다음에 힘을 줘서 더 집어넣고 비틀어요. 이거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 흉기는 방 입구에서 수거가 됐는데요. 네. 총 길이가 21cm예요. 21cm. 21cm, 칼날 길이가 10cm. 과도로 추정되지만 이제 뭐 과도 형태예요. 네, 과도 형태고요. 그리고 재떨이에도 참 꽁초가 참 2개 있었어요. 네. 여기서 혈액형 O형을 도출한 겁니다. 피해자는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범인이 O형입니다. 그리고 이 자식 그 속옷 사이즈가 100입니다.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내실에 있는데 처음에 이게 거짓말한 거예요. 안내실에 있는데 사망한 이 여자가 찾아와서 방을 요구하더라. 여자가. 그래서 306호로 가라고 그랬다. 그 여자한테 방 팔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 어떤 남자가 와서 좀 전에 온 여자는 몇 호에 있느냐고 물어보더라. 네네. 그래서 306호로 가라 그랬다. 이게 이제 자기 처벌 안 받으려고. 여관 주인이 이거 진술한 거예요. 성매매 알선 빠지려고 그랬구나.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이 사망한 이 씨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용의자 선상에 올라갔었어요. 그랬지만 뭐 직장에 있었다는 게 알리바이가 성립돼 가지고 용의자군에서 빠졌죠. 고생 많이 했어요. 네네네. 이 씨한테 휴대폰 숨겼지만 나중에 이제 그 회수해서 보니까 이 씨한테 3번 정도 내리 연장 전화를 건 사람이 있었어요. 포주가요? 맞습니다. 그게 성매매 알선. 안전한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전화를 근거로 해서 여관 주인을 추궁을 해요. 수사방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2003년 8월 23일 날 밤 10시 20분경에 네. 30에서 40대 정도 되는 남성이 와서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지불한 후 306호로 갔다. 10분 뒤에 이 씨가 이제 온 거예요. 여관으로. 그러니까 손님 306호 있어. 그래서 306호로 보낸 거예요. 바로 올라갔네. 예. 그 후에 이제 한참 있다가 성매매 알선업자가 자꾸 전화를 해서 여관 주인한테 전화를 네네네. 해갖고 아이 우리 아가씨가 전화를 안 받아. 큰일 났어. 왜 전화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 네. 아이 그 여관 사장님 한번 좀 알아봐 주면 안 되겠어요? 우리 진상 손님도 많고 골치 아프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인터폰을 해봤어요. 네. 그 호실로 인터폰 했는데 안 받아.
안 받겠지. 계속 안 받아.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얘기해요. 여관 주인 아내가 네. 남편한테 당신이 좀 가서 306호 좀 열어보고 좀 해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올라간 거예요. 남편이 올라가서 306호에서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열자마자 난리 났겠지. 그러니까 남편이 올라오는 거를 범인이 봤어요. 음. 급해가지고 이놈이 옷도 제대로 못 거치고 도망을 갔는데 문제는 이 사람 올라가면 3층에서 내려오다 마주쳐야 되는데 못 마주친 거야. 못 본 거야. 여관 주인은 이게 왜 그랬을까요? 복도에 숨어 있었나? 이게? 복도가 아니라 이 새끼가 옥상으로 올라간 거야. 우선 급한 대로.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숨어 있는데 이 문 열어보고 문 열고 들어갔을 거 아니야. 306호. 그 들어간 사이에 옥상에서 냅다 뛰어나와서 뛴 거예요. 그거를 이웃집에서 악악 소리가 들었다는 분이 내려다 본 거예요. 비명 소리 듣고 내다보다가 본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 발견하니까 이거 여관 주인 남편 자지러졌겠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바로 오자마자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도 이게 사람이 자기 이득 관계가 따르면 이래 꼭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이잖아. 그렇죠. 사람이 죽었으면. 근데 그거보다도 성매매 알선업자한테 통보하고 일단 입 맞추는 시간이 좀 걸려요. 여기서 꼬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예. 이게 수사 방해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수사 방해한 거죠. 핸드폰을 왜 숨겨? 이 휴대폰까지 숨기고 말이야. 그 306호하고 벽 하나 사이에 그 303호가 있어요. 네. 거기에 투숙했던 투숙객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예, 사람이 306호에 들어오더니 한 10분 정도를 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한 10분 정도 드론드론 대화를 하는 것 같더니 조금 있다가요. 분명히 내가 들었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아, 들렸다 이거네.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 소리 듣고 아이 뭐야 하는 사이에 조금 있으니까 금방 누가 문 열고 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실제 목격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집에 살던 남자예요. 예. 3층 집에서 이제 저 3층 여관에서 나와가지고 3층 여관에서 나와갖고 옥상에서 밑으로 쫙 뛰어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 306호 주인이 들어간 사이에. 네. 근데 여주인도 또 못 봤어. 왜 나가는 거를. 자기는 그 안내실에 있었는데 TV 보고 있잖아. 딴짓 했겠지. 테레비 보고 있었죠. 그러면 들은 사람 옆방. 예. 그 비명 소리 들은 사람 옆집 사는 옆집. 사람. 이두 사람이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뛰는 거를 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도주 경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관 주인이 올라오니까 이 새끼는 3층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잽싸게 도망간 거예요. 옥상으로 탔네. 근데 이제 그게 옥상으로 뛴 이 경로가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네.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난간에 피가 묻어 있어요. 아, 잡고 올라갔구나. 피해자 혈흔이 묻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잡고 막 쭉 올라간 거죠. 예. 글로 도피를 했고 주인이 306호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사이에 이 새끼 계단을 통해서 냅다 뛰어내려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날래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게 있어요. 이거 내용을 보면 예. 성매매 여성을 요놈이 처음에 요구를 할 때요. 예. 나이 든 여자를 요구했대요. 어.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죠. 네, 나이 든 여자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어린 여성 보내다가. 그리고 그냥 그 일반적으로 성매매를 자주 하는 놈이 아니면 자기 취향에 따라서 뭐 이 성매매 자주 안 하는 놈은 오히려 가서 가능하면 나이 어린 여자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렇게 하겠죠. 예. 근데 구태여 나이 든 여자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면 많이 해본 놈이라는 거죠. 성매매를 오히려 자주 해봤을 가능성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여관도 그 전에 와가지고 성매매 알선 받아서 성매매를 했었을 수도 있어 이놈이. 익숙한 장소일 수도. 왜? 그럴 수 있어요. 애초부터 죽이러 온 건 아니니까. 예. 아무 여관이나 성매매 알선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야 여기는 성매매 알선해 주는 여관이야. 거기를 선택해서 들어가가지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주문 사항까지 하잖아. 나이가 좀 든 여성 보내주시오. 이러면 이 여관도 예전에 그놈이 왔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성매매 업소를 전체 이게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게 한두 달도 안 돼요. 그러겠죠. 여기는. 아가씨들 한 걸리면 안 10명, 되니까. 20명 갖다 놓고 예. 반짝 그 땡기고. 모텔 같은 데다 명함 뿌려놓고 성매매 쫙 해서 짧은 순간에 돈 딱 벌은 다음에 그 전화번호 다
다 폐지하고 싹 사라져 버려. 또 떴다 방해 버려요. 아 떴다시고 성매매 운영하는 놈들이 예예예. 지금 뭐 보도방 형태로 해쳐먹지만 예. 거의 걔들 그거 특성이거든요. 사실 그게 이런 수사를 할 때 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돔으로 봐서 애초에 목적은 성관계였던 네, 거예요. 예. 성관계였던 거. 이거는 저항은도 좀 있고 그런 거 봐서는 우발 가능성이 있어 들어갈 때 보여요. 멀쩡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혈흔 분석을 해보면 저항을 하면서 도망치다가 잡힌 거예요. 네. 자식 끄집어들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방 안에서 그냥 막 이렇게 찔러냈구나. 도망가고 다시 끌려오고 한 이런 혈흔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급한 애가 막 도망가다가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오버킬입니다. 찔러서 한 번 더 깊숙이 집어넣고 비틀고 두 그거 번씩.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오버킬이거든요. 예. 10번 정도 저 좌절창이 있고 네. 이거는 이제 경찰이 추정하는 거는 이거는 범인한테 어떤 열등감을 자극했을 개연성이 높다. 지금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콘돔 사용하고 어쩌고 한 걸로 봐서는 성기능 대체로 성기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성매매 여성만 귀찮게 하고 성행위는 제대로 안 되는 진상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제대로 뭐 속된 말로 뭐도 못하면서 이 성매매 하러 오냐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저는 그런 사건 많이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손님이 내가 술 먹어서 그런 건데 네가 나를 그 불구자 취급해 해가지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사건 제법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최초에는 혹시 이제 성불구자 기능이 기능이 약해서 술을 먹었거나 해서 그것 때문에 다툼하다가 범행이 일어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속옷에서 막 냄새가 그냥 심한 정도가 나다 보니까 혹시 그런 걸로 이 사람의 열등감을 자극한 게 아닐까. 그런데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놈이 급하게 도망갔지 않습니까? 안경도 못 쓰고 도망갔어요. 그런 놈이 자기가 사용한 흉기를 왜 안 들고 갔을까요? 그거는 옷차림새도 부적절한 데다가 내뛰고 있는데 칼을 들으면 신고가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가지. 그러니까 칼은 놓고 가야 되는데 칼은 그래도 놨어. 놨는데 거기서 지문 나올 거 아니에요. 한번 닦은 것 같습니다. 닦은 것 같습니다. 이놈이. 아니면 그 당시 아주 덥고 습한 날씨였대요. 그러다 보면 손에서 땀이 흥건하게 나와가지고 흘렀을 개연성도 있어요. 미끄러지면서. 근데 그거보다는 제 생각은 지문은 쪽지문이라 나오거든요. 땀이 흘러서 그랬다면. 근데 교수님 또 재떨이도 있으면 재떨이도 나오고 재떨이도 나올 수 있죠. 다 나와요 여기저기. 근데 이게 아마 칼은 손잡이에서는 닦은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다 지우고 간 거지. 닦은 겁니다. 시간에. 닦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 급한 과정에도 닦은 거예요. 아까 칼 들고 가지 않은 건 벗은 상태에서 칼 들고 뛰면 금방 신고할 거니까 맞아요. 놓고 간 거고 그리고 한번 싹쓱 닦고 간 거예요. 그리고 문턱 그러니까 들고 나가다가 문턱 쪽에서 칼이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들고 가다가 의심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다 두고 가야지 하는 순간 한번 닦고 거기 놔두고 간 걸로 보여요. 그렇게 봐야죠.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원래는 그 출항 기록 같은 게 해경 보존 기록으로 한 3년 정도 된대요. 그거 다 적어놔야 돼요 나갈 때. 근데 이 부분은 정말 허술했던 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아무것도 출항 기록에서 건지지 못했다는 거는 이거 참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럼 교수님 저기 경찰 신고까지 얼마나 늦어졌는지는 알고 거의 그냥 바로 신고는 그러니까 했어요? 자기들끼리 입 맞춘 다음에 신고는 했어요. 이렇게 그게 1, 2분이라도 큰 건데 그게. 1, 2분이 엄청 큰 거죠. 만약에 그 1분 만에 했었으면 그 주변으로 바로 금방 출동하지. 긴급 배치해가지고 딱 에워싸고 이놈이 특징도 많잖아요. 특징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고. 근데 영도가 교수님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했을 텐데 이게 아마 한 20분 내외에 걸린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미 다 도망가고 다 어디로 뜨고 난 이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초등수사에서 큰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현재 입장에서는 제보자의 제보 이외에는 해결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없네요. 봐요. 뭐 유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 냄새 나는 속옷과 칼과 이런 거를 보존해 놨는지. 그럼 요즘 기술로 DNA
프로필을 뽑을 수 있잖아요. 네, 증폭하면 되죠. 근데 그거 없어요. 증거도 보존 안 돼 있고. 예, 없어요. 사실 예전에 강력 사건 나오고 뭐 했던 것들 물론 이 증거를 잘 진공 포장해서 이거 뭐야 잘 그 저장하는 시스템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경찰에. 네. 그냥 잘한다는 게 비닐봉지에 넣어갖고 밀봉해서 그냥 창고에다가 구겨놓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뒀던 증거물에서 아무것도 못 찾아요. 수출 안 되지. 거의 다. 다 근데 지금 망가져가지고. 최근에는 얄짤없습니다. 지금은 뭐 아주 냉장 보관하고 기가 막히게 보관하니까요. 다만 이제 이춘재 사건 같은 게 보관이 잘 된 이유는요. 그거는 워낙에 큰 사건이다 보니까 보존을 잘 해가지고 그 속옷에서 DNA 찾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반 사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 보존 그 창고가 없었어요. 시설이 없었어 시설이. 그래서 이 사건은 뭐 DNA 이런 걸로 한다는 거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제보자의 제보 이외에는 이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이 정도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면 네. 이 새끼 눈 시력이라든지 예, 이런 거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 터졌을 때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2003년 8월. 이거 딱 쟤인데 이거 몽타주도 아마 이제 있으니까 뭐 그 정 PD님 올려주겠지만 네, 네. 이거 아는 사람이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정도의 특징이 다 있다면 네. 눈도 그렇고 생김새 뭐 이런 게 아주 특징이 많아요 이놈이. 그렇다면 주변에 그 당시에 얘 옆에서 얘하고 교류하던 사람이라면 압니다. 배 타도 뭐 여러 명이 같이 타니까. 예, 직업도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특정이 된 것 같고 배 탄다는 거. 알아요. 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불체자, 불법 체류자. 이게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주변에 있던 사람은 알만한 사람은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여관 사장님이 좀 도와서 처음부터 이게 꼬이게 만들어버린 이게 제일 크네요. 그죠? 제일 컸죠? 예, 시간 지체되고. 그것도 뛰어가는 거 바로 112 신고 때렸으면 주변 다 에워싸버려요 순식간에. 예. 근데 참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연도- 주변에서 이거를 알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네, 2003년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2003년 8월입니다. 예,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러고 정말 또 인생 자체가 불쌍하잖아요. 네. 아니 뭐 이것저것 떠나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주변에서 혹시 범인으로 추정되는 놈을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네네. 경찰에 제보해주면 정말 복 받을 겁니다. 잡아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난 이거 보면서 이 정도 증거물이 무디기로 쏟아져 나왔는데 못 잡는다? 악령까지 나왔는데. 엄청 짜증나는 얘기. 예. 현장을 싹 씻어놓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 티끌만한 거를 하나 눈가를 까두지고 찾아내가지고 그걸 증거 삼아서 범인을 검거하기도 하는데 이 새끼는 본인이 이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양말부터 반츠까지 속옷까지 안경까지 벗어놓고 시계 다 풀어놓고 담배도 2개나 피웠어요. 그 재떨이에 꽁초에 그렇게 칼도 현장에 놓고 가고 들어갈 때 아가씨 불러주세요. 얼굴도 받고. 근데 교수님 또 궁금한 게요. 핸드폰 누가 숨긴 거예요? 핸드폰을. 피해자 핸드폰을. 이거는 이제 그 주인이 여관 주인이 숨겨놨다 준 거예요. 숨겨놨다가 성매매하는 사람한테 인계한 거죠. 그러면 현장 훼손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들어가서 뭐 막 청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네. 휴대폰 정도는 얼른 휴대폰에서 다 나온다는 건 알잖아요. 미친. 이거는 내가 볼 때 완전 수사 사람이 칼 방해예요. 맞아갖고 피가 막 뿜어져 갖고 개판 치는데 야, 이 처벌 받았어요. 근데 뭐 이까지 거 처벌 받아봐야 성매매 알선 뭐 이거 처벌 받아봐야 뭐. 아니 죽인 놈도 나쁜 놈인데 이거 맞아요. 저 이해가 안 돼서 이건 도대체. 맞아요. 비난받아 뭐 마땅합니다. 들어가고 세상에 그러면 다 발로 다 거기 다 밟고 다니면서 다 해가지고 더 이상은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본인은. 그게 말이 너무 되냐고 무서워. 그게. 더 이상 안 들어갔는데 분명한 거는 피해자 휴대폰을 회수했다가 성매매업소 주인한테 준 거로 인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도 이제 출장을 가서 모텔 잡아서 그러는데 그 선반 위에다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옆에다가 옆에 화장대나. 놨겠지. 침대 옆에나 이런 데. 그거 옷 입구에서 그걸 핸드폰을 끄집어내오냐고 안에 타서 해집고 다녀야 이거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사건이 꼬일래니까 네. 그 사람들이 성매매 업소 운영하는 사람, 여관 주인 부부 이 거짓말하고 이러는 바람에 배배고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엄마가 딸이 얼마 전에 뭐 전화 받았는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또 일정 부분 그 초기 형사들은 그 여성의 휴대폰 추적해가지고 그 또 여성이 얼마나 용의자가 많겠어. 상대한 남자들 많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그 이 대상이 인간관계 엄청나게 넓어져서 헛수고를 많이 시킨 거예요. 인간관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지. 이 사건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 당시 형사들이.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 사건의 범인 어디선가 뭐 우리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잡힌다. 네. 반드시 잡힌다는 거 얘기해 주고 싶고 분명히 주변에 있었던 어느 분들인가는 알 겁니다. 네. 알면서 이런 사건을 제보 안 해주면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네. 좀 제보를 좀 해서 한 사람의 한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범인 절대 발 뻗고 자서는 안 되니까요. 잡혀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2003년도에 부산 대교동 여관에서 발생했던 네. 대교동 여관 살인 사건 미제 사건입니다. 한번 다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